이게 구조가 막 몇 개가 섞여 있어 복잡하게 있으니까 식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 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일단 fx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야. 뭘로 넣어야 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넣는 거야. 보면 도함수가 필요하잖아, 맞지? 무조건 f'x도 식을 적어놔야 돼, 안 적어놔야 돼? 당연히 적어놓겠지. 이거를 모르진 않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다 때려 넣으면 식이 좀 너무 복잡해 보여. 그래서 한 개씩 천천히 진행해 보는데, fx 위의 점 이거에 대하여 s의 접선과, 그럼 이거의 접선이 누군데? 그렇지. 기울기가 f'-2고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f-2가 되는 점이야. 이게 이 위에서의 접선이야.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y-y1은 식으로 표현하면 y-y1은 기울기 f'-2 곱하기 x-x1이니까 플러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림을 이렇게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마이너스 2가 요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럼 마이너스 2 접선의 방정식이 이건 거지, 맞지? 근데 직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곡선이 가고 있단 말이야, 계속. fx 위의 점 2,4에서의 접선이 2,4는 어디쯤 있을까? 요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x좌표가 2가 여기 있어. 여기가 2,4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럼 그 접선이 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맞지? 근데 그 두 개가 어디서 만나? 1,4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 L1과 이 접선의 방정식 L2를 연립했을 때 두 근이 이거다, 이게 문제의 지금 핵심인 거야. 그리고 우리는 FZ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C를 구하는 게 핵심인 거고, 마지막은. 그럼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지금 L1을 구한 거야. 단지 식을 넣어서 표현하면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F 인체로 그냥 적어 놓은 상황이야. 맞지? 그 다음 L2도 구할까? L2도 구하자고. L2는 뭐야? 이거지, 맞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y-4는 기울기 f'2 곱하기 x-2지. 이게 L2야. 근데 우리는 그림을 좀 그려놓으니까 이 1,4가 여기를 지나 안 지나? 지나지. 그럼 넣으면 f'2를 알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다 4를 넣으니까 0은 f'2 곱하기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 f'2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복잡하니까 식을 정리를 잘해야 돼. 그럼 f'2가 나왔잖아. 그럼 f'2가 나왔으니까 식을 넣고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겠지. f'2는 0이니까 2를 넣으니까 12 더하기 4a 더하기 b인데 그게 0이겠지. 자,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어, 안 나왔어? 기억식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a, b에 대한 식이 하나만 더 나오면 연립해서 풀면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문자 두 개씩 두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이라 풀면 AB 나오잖아. AB가 나오면 나중에 점을 넣어서 1,4라는 점을 넣어서, 이건 이 위에 점이 아니야. 2,4라는 점을 넣어서 C를 찾을 수 있어, 없어? 맞죠? AB만 알면 C를 찾을 수 있다고. 여기 점이 있으니까. 즉 곡선 위에 점이 있으니까. 문자 하나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일단은 이거 만드는 데까지는 이해했니?
응? 두 접선을 찾아서 1,4를 접선 한 개에 집어넣었더니 F'E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F'E에다 넣고 이 식이 하나 나왔어. 여기까지. 그럼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지. 그러면 이 점을 여기만 넣어야 되니 여기도 넣어야 되니 여기도 1,4를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여기도 XY에다가 1,4를 어떻게 한다고? 집어 넣을 거라고요. 그럼 넣으면 어떻게 되니? 4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는 근데 F 프라임 2는 얼마였어요? 0이었는데 이건 F 프라임 마이너스 2야. 두 개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F 프라임 마이너스는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적어 놓을게요. 근데 1,니까 1 넣으면 얼마에는 3이겠지.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얘는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다 집어넣습니다. 4는 4고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은 값이야. 그렇지? 그럼 괄호하고 적을게.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값이야. 12 계산하면 12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더하기 b 곱하기 3 즉 싹 정리해서 식을 정리수분 해야지. 4 빼기 8이니까 12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4a고요. 곱하면 플러스 2b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c고요. 계산하면 얘는 3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2a고요. 곱하면 플러스 3b고요. 됐어? 근데 나는 c 구하는 게 목적이긴 했어. 맞지? 일단 c로 정리를 해놓을까 식을. 어차피 열림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럼 c는 c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릴게. 그럼 c는이 되겠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12를 왼쪽으로 넘길게. 그럼 플러스 8a가 되겠지. a는 끝났고 2b인데 3b를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 다음 숫자 10인데 36을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4가 되겠지. 결국 a, b의 값을 구해내면 즉 누가 나와? c가 나오는 거지. 맞지? 근데 a, b에 대한 식을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 a, c가 등장하는 식이 두 번째 식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자가 3개면 식이 몇 개 있어야 연립해서 풀 수 있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맞지? 네. 저거 말고 한 개 더 있었어요. 식이 하나가 더 지금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야. c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뭐냐면 요 점을 원래 함수에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잖아. 맞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4는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지 식이. 네. 그러면 이 식과 즉 c가 여기 있지. 또 이거를 식을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다른 식입니다. c에 대해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되니? c는 넘기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넘겼습니다. 넘기면 마이너스 4지. 그럼 이 c와 이 c가 어때야 되니? 두 개가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두 개를 같다고 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는 밑에 있는 거 8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4. 자 정리하자. 다 오른쪽 넘길게요. 문자는. 그러면 12a 넘기면 플러스 b는 얘는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20. 자 두 번째 식 니은식 나왔어 안 나왔어? 이 식.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게요. 자 기억 연식 연립하면 기억부터 적어주면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2
12A 더하기 B는 20. 두 개를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20 빼기 10, 20은 마이너스 32. A는 얼마? 4. A가 4니까 16. 넘겨주면 B는 마이너스 30. 맞나? 48. A가 잠깐만 계산 잘못했나? 8, 4, 32. 4 맞지? 4, 4, 16. 16이니까 넘겨주면 마이너스 28. 아, 마이너스 28. 그래서 A가 4면 48. 그렇지. A는 4, B는 마이너스 28. 그 C가 누구니? 이게 C잖아. 집어넣어. A는 4니까 마이너스 16. B는 마이너스 28이니까 플러스 56.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0을 빼면 56에서 36. 답은 4번. 그러니까 이거는 식이 많으니까 연립방정식이야. 중학교 연립방정식인데 고등학교 연립방정식인데 어쨌든 문자의 개수가 3개 나오니까 식을 3개를 찾아야 되는 거야. 2개는 접선의 방식으로 찾고 왜 2개가 1,4를 지난다고 했잖아. 마지막은 원래 함수 자체가 2,4를 지나서 안 지났어. 항상 문제 안에서 다 있어. 그걸 네가 시간이 많으니까 계산해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접선이 뭔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잖아. 맞지? 계산을 지금 못 해내서 못 푸는 거라고. 이런 종류의 문제는. 선생님 말 이해돼? 응?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접선 문제는 접선이 뭔지 알고 기울기가 뭔지 알기 때문에 계산만 하면 돼. 그럼 다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 접선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단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제가 많으면 귀찮으니까 식을 정리를 잘하면서 적어야 돼.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잖아. 복잡해서 안 보여. 식을 정리를 잘하면서 꼼꼼하게 맞지? 마음에 각오를 하고 적어야 돼. 그냥 막 대충 적다가 안 풀린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1번이요. 이거 풀어봤더니 틀렸어요. 답이 안 나오대 계속. 답이 뭔가 나왔는데 틀렸어요. 나왔는데 틀렸다고. 그건 또 뭐야? 나오는데 틀리는 수가 있어. 나오면 답이 딱 나와야지. 계산을 뭔가 잘못했으니까 틀린 거지. 딱 이 차이로 틀렸어요. 이거 선생님 구조 이해시켜줬잖아. 어떻게 이해했었어? 삥 누르다가 그 가서. 그치, 구조를 좀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알아야지 언제 참으로 만나는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딱 수직선을 딱 그려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부터 파악을 했다고 했잖아. 그럼 처음에 여기가 어떤 0이라는 점이 있는데 PQ가 시간이 0이야. 어쨌든 좌표가 0이 있어. A는 처음에 여기 A야. 여기가 1이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 여기가 4가 있는데 이게 B라는 점이야. 출발해서 PQ의 시각 T, T는 시간이 흘러가.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속도. 그럼 속도 함수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즉 적분하면 거의. 음수로 갈 때는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맞지? 적분을 하긴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음수로 갈 때는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먼저 방향부터 체크해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즉 이꼴0이 되는 걸 인수분해를 해봤어. 그럼 어떻게 돼? 3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4는 제로. 인수분해를 하니까 4, 1 맞지? 3t, 4t t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래서 t는 얼마일 때? 1초에서 뭐가 되니? 0이 되지. 일단 t가 1초에서 속도 0이 돼. 그럼 말하면 무슨 말이야? 지금 2차 함수인데 얘를 이렇게 가는 2차 함수란 말이야. 이 v 함수가, vt 함수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인데 0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1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이제 0초는 없잖아. 속도가 음수에서 시작해서 1초가 지나면 0이 됐다가 양수로 반전되는 그런 흐름을 V1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순서대로 PQ잖아. 맞지? 각각이 됐으니까 순서대로 PQ가 A, B에.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놈은 자 시간이 처음에 0초일 때 속도는 음수인 거야. 맞지? 음수로 운동하고 있어.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얼마까지 간 거야? 1초가 될 때까지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1초가 되면 어떻게 하니? 방향을 턴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야. 1초 뒤에 방향을 턴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 V2는 ET야, ET. 그럼 이거는 뭐지? 속도가 ET니까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여기 멈춰 있는 거야. 그러면 1을 넣으면 속도가 2인 거야. 그럼 얘는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거야. 맞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했니? 분명히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멀리 있는 애야. 얘는 쟤를 따라잡으러 가는 애야. 이 사실 이해했습니까? 근데 질문에서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3이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임의 시간 t가 경과했을 때 t초 뒤에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 거리가 3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면 요 놈의 거리를, 요 놈의 위치를 어떤 S1의 어떤 t라고 하자고, 이 놈의 위치를 S2의 t라고 하자고. 그럼 결국은 S1의 t에서 S2의 t를 뺀 게 3 되는 거, 이게 처음으로 3이 되는 거지, 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S2의 t를 t초 후에 위치를 찾는 식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S1의 t가 위치가 얼마야? 자, 위치식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니? 처음 위치 얼마 더하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인테그랄 4에서 출발하잖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지. 그래서 0초부터 t초까지 적분하는 거야. 이 t dt, 이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좌표의 위치인 거야. t초 뒤에. 그 다음 S2의 t는 요 놈의 위치야. 어디서 출발했어? 1에서 출발했지.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t초 후의 위치. 자, 이거는 이차함수니까 6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 dt 적분하는 거지. 거리 구하는 거 아니야. 위치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적분인 거야. 맞지? 차이 알지? 거리하고 위치 차이. 거리는 절대값 적분, 위치는 그냥 적분.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이 거리가 3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빼야 되는 거지. 그게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이게 이 문제의 식인 거라고. 이제 계산해야지, 지금부터는. 자, 계산하면서 t를 알아야 질문이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자, p가 움직인 거리니까 마지막에 조심해야 돼. t를 구해서 거리야, 거리.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0부터 t까지 얘를 절대값 적분해야지. 마지막에 그렇게 했니? 그래서 틀린 거 아니네, 혹시? t는 구했니? t도 안 나왔어? 근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럼 t를 구했으면 마지막에 절대값 적분하면 거리 나올 거 아니야? t가 근데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t가 뭔가 이상하다고? 네, 2가 나왔거든요. 계산해 볼게요. 4 더하기 이거 2t니까 2분의 t제곱이니까 t제곱 맞지? t제곱인데 변수 자체를 t로 나왔으니까 근데 t를 그냥 갖다 넣어도 t제곱 빼기 0이니까 t제곱이네 그냥. 마이너스 일단 괄호 해주고 1은 1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인테그랄이니까 정적분하자. 6t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3성이니까 2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2t제곱이니까 2분의 t제곱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8t 여기다가 0부터 t까지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0은 넣어봤자 필요 없잖아. 그럼 그냥 이 식 그대로지 맞지? 저 식 그대로니까 이거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뺀값이 3이다. 자, t에 관한 3차함수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서 고차방에서 풀어야 된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4 플러스 t의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8t는 3 정리하자. 다 오른쪽 넘길게. 2t제곱이 오른쪽 넘어가면 2t 세제곱이 될 거고 t제곱은 사라지네요. 그 다음 8t 넘어가면 마이너스 8t 될 거고요.
그 다음 4가 마이너스 1인데 사라지네. 이꼴 0이네. 그건 쉽게 나오는데 t 딱 묶어내니까 2 묶어내니까 그럼 t 제곱 빼기 4는 0. 그래서 t는 0하고 뿔마 2가 나오는데 t는 깔끔하게 2가 나오네. 이해됐니? t가 뭐 나오는데?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데? 2는 뭐지? 2 나왔어? 네. 근데 뭐가 이상하게 나와? 어, 깔끔하게 2 나오는데 뭐. 그럼 결국 2초 뒤에 거리가 3이 된 거야. 우리는 이제 시간을 찾았잖아. 그럼 2초 동안에 3이 될 때까지 P가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위치는 중요하지 않잖아. 거리는. 이게 일이 뭐가 중요해? 거리는 이렇게 간 거 중요하고 요까지 간 거 중요한 거지. 요거 두 개 중요한 거잖아. 그럼 뭐만 하면 되니? 요거를 절대값 적분하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 절대값 적분이니까 어떻게 적분해야 되니?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6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을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언제 양수가 언제 음수인데? 아까 요거 인수분 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지. 6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이 0이 되는 그 t의 값은 아까 누구 했어? 자, 이거에 0보다 크고 작은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림을 그려주면 아까 전에 누구였다? 2로 나눠주면 3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3t t 4 1 그래서 3t 4t니까 얘가 플러스 4t고 얘가 마이너스 3t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4랑 1이 남았다고. 근데 우리는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 거잖아.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1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야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0부터 1까지는 얘가 음수잖아. 반전시켜야 되지. 그래서 뭘 해야 되니?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8을 적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그냥 그대로 6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 dt를 적분하면 되겠네. 1에서 두 개를 나눠서 적분해야 되는 거 알겠니? 1에서 0부터 1까지는 음수 붙여서 적분하고 1부터 2까지는 양수니까 이게 양수니까 위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적분하고. 흥분아 오늘 딱 이 두 개만 제대로 알고 가면 돼. 이것만 하고 끝낼 거야. 힘내봐.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니까 양수로 반전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 적분하고 양수일 때는 그냥 적분하고 적분 계산만 하면 된다고. 아까 t2는 구했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자 적분이니까 좀 복잡하고 길잖아. 안 틀리고 천천히 하는 수밖에 없어. 꼼꼼하게. 자 하자. 요거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3분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얘는 2분의 2승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8이니까 플러스 8t 0부터 1까지. 그래서 첫 번째 값 계산하면 이거 얼마니?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8 윗것 넣은 거에서 아래 것 0 넣으면 그건 0이니까 필요 없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8이니까 이거 계산한 값은 5가 절반 구한 거 이거 위쪽 구한 거 5 나왔어. 그 아래 것만 구하면 되겠네. 자 아래 거 계산하자. 6t 제곱이니까 3분의 3승이니까 2t 세제곱 위에 거랑 부호 반대가 되면 되지. 플러스 t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t 얘를 1부터 2까지 접근하는 거라고. 자 이제 계산하자. 위에 거 넣어. 2를 넣어. 2 넣으면 8이 16 빼기 1을 넣으면 플러스 4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6 위에 거 넣은 거에서 빼기 이제 아래 거 넣어. 1을 넣어. 2 더하기 1 빼기 8 따라서 계산하면 16 사라지니까 얘는 2 플러스 1 3 빼기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더하기 5 더하기 4는 9. 그래서 결국 거리를 최종 구하니까 얼마? 14. 이해되겠어요? 아주야.
약간 이해가 돼.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면 분명히 답이 나와야 돼. 맞지? 위치가 뭔지 거리가 뭔지만 알 수 있으면 그다음 위치는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차이가 왜 3 떨어진다고 하는 거지? 아 위치의 뺀값이 큰 거에 작은 거의 위치를 뺀 게 3이구나. 시간을 알아내고 시간을 알아냈으면 P가 움직인 거리니까 초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거리니까 그냥 요 속도 함수를 그냥 절대값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게 거리니까. 위치가 뭐든 못 중요한 거야. 거리는 여기서까지 가고 여기까지 갔다 요거 움직인 거 요거 토탈 다 더하는 게 거리인데. 맞지? 위치가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 초기값이 중요하지 않다고 거리를 물을 때는.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와 저 위에 접선의 기울기 문제는 물론 이전 시험지에도 나왔고 지금 시험지에도 나왔지만 이건 앞으로 계속 이제 시험지를 1개, 2개, 3개 풀 때마다 계속 이 유형이 변형되어 나올 거야. 근데 근본적인 본질은 똑같은데 네가 그거를 못 풀어내는 거는 계산을 꼼꼼하게 치밀하게 그거를 적고 안 틀리게끔 해야 돼.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올 때가 많아. 그리고 구분하면서 분명히 그 집에서 네가 요거 한 번 더 연습해서 그 흐름을 머릿속에 익혀. 그러다가 보면 나오면 에이 뭐다 풀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틀리는 문제가 아니야. 즉 이 두 개만 유형만 맞아도 네가 몇 점을 먹고 들어가. 일단 8점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이해되심? 이 두 개는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응?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은 자주 나오는 유형은 이제 확실히 한 번 더 정했고요. 응? 그다음에 수열이게 하니까 풀리다 안 풀리대? 수열이요? 그때 틀렸었잖아 이것도. 들지도 못했어요. 건들지도 못했다고? 네. 이거 그때 선생님이 살짝 힌트 줬잖아. 근데 다시 안 풀어봤어. 선생님 힌트 줬는데 왜 안 풀어봤어? 선생님 힌트 주는 의미가 뭐야? 녹화까지 해서 저 필요한 보내달라고 딱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응? 경우 몇 가지로 나온다 했던 거 기억나니? 내가 그치, 네 가지로 나온다 했지. 두 가지로 나누면 문제가 생긴다 했지. 왜? 두 가지. 한 가지 하고 나면 또 짝수냐 홀수냐 나눠지는데 이게 4의 배수보다 1큰 수냐 3큰 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잖아. 경우 네 가지 나눠서 네 가지를 풀어서 A1을 4번 찾아야 되나 보네. 그것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도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어차피 등차 등비 아니면 수열은 그냥 무조건 규칙성이잖아. 무조건 시간이 많으니까 어차피 어려운 문제 안 풀 거잖아. 최고 필요 문제들 다 버리면 시간이 여유 있게 남는다고. 그 안에 이런 거 물고 늘어지면 풀리는 거라고. 포기하지 않고 하면 풀리는 거라고. 일단 이거 답 내볼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몇 문제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거 계속 뒤에 이어서 치환적분이라는 거 몇 가지 생소한 유형이 있거든. 그런 거 한두 개 더 연습 좀 시켜주도록 할게. 일단 수능 보기 전에 차각함수 공식이랑 치환적분이랑 몇 가지 어떤 기초 문제 좀 공식 좀 연습 좀 하도록 할게.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고 네 가지를 나눠야 된다는 사실은 이해했지. 그래서 첫 번째부터 아예 경우를 나눠버리고 시작하자. 맞지? 그래서 A인이 홀수 짝수인데 지금 처음에 스타터는 얘가 중요한 거니까 처음에는 A1이 즉 4K 빼기 1이야. 4K 4K 빼기 3이라고 하자. K는 자연수로 잡을게. K는 자연수. 그럼 얘가 즉 예를 들어 A1이 4K 빼기 3 어떤 이런 지금 자연수로 올라가고 있잖아. 수열이 맞지? 그래서 1부터 시작하자고. 1 같은 거야. 1이나 아니면 누구야? 이제 1을 넣으면 5가 되는 거지. 4의 배수 중 가는 거. 그 다음은 얘가 4K 빼기 2야. 이건 2 같은 거지. 근데 두 개의 그룹이 이제 같이 섞여서 가니까 짝수 홀수를 나눠서 해야 되니까 4K 빼기 3 하면 4K 빼기 1부터 먼저 할게.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짝을 지을게. 그룹을. 얘는 4K 빼기 4 이러면 안 되고 뭐야? 그냥 4K라고 할게요. 얘는. K가 자연수니까. 그럼 얘는 위에 거는 1, 2고 밑에 거는 3이고 밑에 거는 2고 밑에 거는 4가 되는 거. 1, 2, 3, 4 순서대로 로테이션 되는 거야.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러면 이게 A1이 4K 빼기 3의 형태가 되었다면 자 이제 출발을 해보자고. A1, A2,
A3, A4. 자, 처음에 A가 4K 빼기 3으로 출발을 했어. 1 같은 수야, 5 같은 수야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AN은 여기다 1을 넣으면 A2를 구하는 거잖아. A2를 구하는데 AN은 자기 이전에 한 A1이 지금 홀수지. 홀수니까 위의 규칙을 따르는 거야. 여기다 얼마를 대? 7을 더하래. 그럼 여기다 7을 더하면 어떻게 되니? 4K 더하기 4로 변해버리겠지. 맞지? 자, 그래서 A2항이 나왔어. 자, A2항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다 2를 넣으면 A3항을 구할 거야. A2항이 현재 4K 더하기 4니까 뭐야? 짝수지. 이해됐어요? 짝수니까 밑에 규칙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거를 뭐해? 절반 하는 거야. 그럼 뭐로 변해버려? 2K 플러스 2로 변하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 여기다 3을 넣을 거야. 근데 3항이 또 짝수지. 또 밑에 규칙을 따르는 거야. 또 절반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K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이 규칙 가볼까? 3항과 4항을 더하면 24래. 그럼 두 개 더하면 3K 더하기 3이지. 네. 그게 24야. 그걸 만족하는 K값은 7 되는 거지. K가 7 되지, 7. 그럼 7 되면 A1은 누가 되는 거야? 7을 여기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7, 4, 28 빼기 3이니까 25가 되는 거지. A 하나 나왔지? 자, 또 그 다음으로 가자. A1이 4K 빼기 1이야.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2항을 구할 때는 1항이 홀수니까 7을 더하래. 그럼 여기다 7을 더하면 처음에 이제 4K 빼기 1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7을 더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갈 때는 4K 더하기 6이 되겠지. 자, 짝수니까 반띵하는 거지. 그럼 이제 좀 빨라지는 거지. 2K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이번엔 홀수니까 7 더하는 거야. 그럼 2K 플러스 10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하면 4K 더하기 13인데 그게 24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K는 넘기면 얼마야? 11 나오는데 자연수 맞아 안 맞아? 아니지.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불가능한 거지. 됐어요? 그 다음 이걸로 가는 거야. 자, 이번엔 4K 빼기 2로 가자. 1항이 짝수네? 밑에 규칙 반띵해야 돼. 그럼 2K 빼기 1로 바뀌겠지. 이제 홀수니까 7을 더하니까 2K 빼기 6으로 바뀌겠지. 이제 짝수니까 반띵하니까 K 플러스 3으로 바뀌겠지.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해주면 3K 플러스 9는 24가 되는 거지. 그러면 K는 5가 나오는 거지. 넘기면 그래 24에서 9를 빼면 15잖아. 3K는 15니까 K는 5. 아, 네. 그래서 5를 넣으면 5, 4, 20 빼기 2니까 A1은 18 나오는 거지. 그 다음 4K. 자, A1이 4K 출발합니다. 짝수지. 반띵하니까 2K 되겠지. 또 짝수지. 반띵하니까 K 되겠지. K는 지금 4K 되니까 짝수니까 K 나왔고 2K 나오고 K 나왔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네. K는 우리가 무슨 수라고 했어? 자연수로 했지. 근데 이 K가 또 짝수나 홀수에 따라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달라지네. 이 마지막에서 또 분화가 돼. K 자체가 짝수나 홀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또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야. 맞지? 이제 K를 가정을 할게. 2L로 가정하고 K를 2L 빼기 1로 가정할게. 그저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거야. 왜냐면 이 위의 수는 K가 짝수든 홀수든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간 거잖아. 문제 없었잖아, 진행하는데. K가 짝수든 홀수든 영향을 안 받았잖아, 지금. 네. 이것만 지금 영향을 받잖아. 맞죠? 마지막 것만 K를 분리시켜서 다시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K가 2L이면 그러면 A1은 뭐가 되는 거니? K가 짝수니까. 자,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두 가지로 나눠도 돼. K가 짝수면 얘는 누가 돼? 2분의 1K가 되는 거야. 맞지? 반띵했으니까 짝수 홀수 두 가지로 나누면 그러면 2분의 1K하고 K를 더한 게 얼마가 돼? 24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2분의 3K가 24니까 K는 얼마니? 16 나오네. 됐어요? 근데 K는 짝수 맞아 안 맞아? 맞지? 16 하나. 그럼 16이니까 여기다 16을 곱해주면 즉 A1은 얼마가 되는 거야? 64가 나오는 거야. 64. A1은 64 하나 나왔네. 그 다음 밑에 가자. K가 이제 홀수면 얘는 7 더. K 더하기 7이 되는 거지. 앞에 수에다 7을 더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K 더하기 7이 24가 되는 거지. 근데 24에서 7을 빼면 얼마야? 17이지. 네. 근데 2K 17인데 K는 자연수인데 말이 안 되지. 어차피 얘는 안 나오네. 결국 A 나온 거는 얼마야? 25에다가 18에다가 그 다음 64 이렇게 나왔나 보네. 그래서 다 더하면 6, 7 얼마야? 6, 7, 107 나오겠네. 다음 2번이 있네. 뭐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면은 얻어지는 거야, 수열 문제도. 단지 상황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경우가 나눠지면 그 경우 수가 계속 두 개, 네 개로 증가되는 거야. 근데 뭐 8개씩 나눠지는 경우를 진짜 노가다로 주진 않을 거고, 고작 해봐야 뭐 수능에서 뭐 한 4가지, 6가지 정도겠지. 응?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감을 잡으라는 거야. 하면 되더라는 거를. 단지 경우 나누면서 논리적으로 생각만 하면 돼. 너 코드 다루는 사람이잖아. 너 논리적인 생각 모르겠어? 요즘 너무 바이브 코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자동으로 다 만들어? 내가 이 GPT 이 기능 만들어줘. 나 요즘에 GPT한테 시키면서 코드 짜고 있어. 코드 단계적으로 적는 건 GPT가 그 자동화를 메이크라는 곳에서 자동화를 연습하고 있어. 쌤도. 내가 자동화로 뭘 하나 만들었는데 쇼츠가 자동으로 올라가. 명언 쇼츠야. 명언 쇼츠가 자동으로 올라가. 명언 쇼츠가 자동으로 올라가. 나중에 내가 메이크에서 눌러서 자동화 시키는 걸 보여줄게. 어쨌든 GPT한테 코드 오류나는 거 다 얘기하면 어떻게 수정하면 됩니다. 다 알려주니까 내가 코드를 알 필요가 없어. 네, 그래가지고 무시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약간 지금 그 상태. 근데 코드를 좀 배워놓으면 이 답답함이 없어. 왜냐면 어디가 오류나는지를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 근데 내가 모르니까 이 새끼가 막 말을 이상하게 했는데 고쳤는데 시킨 대로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야.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류 코드를 잘 봐야 되는 거야. 못 찾아내는 거야.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코드를 다룬 사람들은 되는데 그냥 하는 사람들은 못 보거든. 차이는 있어. 그 코드 아는 사람이 하면은 10분 만에 고칠 거를 모르는 사람이 하면 2시간, 3시간 계속 질문하고 받고 막 한 하루 종일 걸 때도 있고 애먹어. 그러면은 이제 그냥 캐시 그거 다 쓰고. 캐시 다 쓰고 맞지. 계속 돌리다 보면 돈만 들어가고 이게 그래서 알면은 좀 빨리 이제 돈도 절약하면서 빨리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유리한 거야. 시간적으로 엄청 유리한 거야. 재미나게 캐시 제한 없을 때 썼어요. 지금 3문제 정도를 해봤는데 3문제 어땠네? 이 3문제 정도 유형은 이 정도는 약간 네가 중간 맞춰내야 돼. 12점은 대단히 높은 난이도가 아니라 열심히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근데 문제는 응? 중간에 탁 꺾이면서 어쨌든 열심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요거를 12점을 네가 무조건 맞춰내야 네가 맞춰낸 평소에 맞추는 한 45점 정도에서 점수가 일단 57점대로 점프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몇 개를 더 맞추거나 찍어서 맞추거나 해서 70까지 무난히 도달하는 과정이 이제 11월 수능까지 이제 해야 될 목표인 거지. 질문 있어요. 몇 번? 13이요. 13번. 분명 여기 마이너스 2에서 극소거든요. 얘는 내려가는 3참수고 뭐 3참수가 내려가는 게 어디 있어. 어쨌든 뭐 3참수니까 꺾이면서 가는 거지. 얘도 막 3참수인데 이제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는 애네. 근데 이 점에서 감소하고 이 점에서 증가한다. 마이너스 2에서 극소. A 플러스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했네. 근데 웃긴 게 A 플러스 B 두 개의 합이니까 이 값이 종류가 여러 개 나오나 봐.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제일 클 때가 작을 때를 구하라. 즉 A, B가 하나로 확정된 게 아니라 범위로 나오거나 한다는 얘기야. A의 범위가 나오거나 B의 범위가 나오거나 A 값이 여러 개 나온다거나. 그래프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거 A, B가 있어도 우리는 정합표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맞지?
그래프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잖아. 네. 어디서 인수분해 된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냥 가정을 하면 되고 두 건으로 가정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임시로. 일단 저걸 미분을 해봐야겠지. 미분을 하면 얘는 3을 계산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x가 너보다 작을 때는 얘가 도함수고 얘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 얘가 도함수네. 근데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거 마이너스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꼭지점부터 구해보자고.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근데 이게 왜 필요해? 그러니까. 이차함수를? 내가 지금 이차함수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도함수는 0이 되는 값을 구해야지. 이걸 왜 구해? 갑자기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요즘 중학교 애들 막 문제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차함수 꼭지점 막 맨날 자동으로 구해. 일단 저기 음수값 음수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이제 가지는 거는 도함수는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 부호만 알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게 지금 A, B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게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야. 판별식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이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B다 맞지? B의 제곱. 얘도 판별식을 쓰면 B의 제곱 네, 쌤. 어? B 제곱 마이너스 AC 아니에요? AC 다 빼야 돼. 프라임 제곱. 짝수공 있었으니까 빼야 돼. B 다시 제곱 빼기 AC 반의 제곱 빼기 AC 네. 얘도 반의 제곱 빼기 AC니까 이 플러스 B가 되겠네. 이 판별식을 쓰니까 그래도 얘가 지금 A 제곱은 0 이상의 수잖아 맞지? 네. 기본적으로. 근데 B가 이제 이 A 제곱보다 더 큰 수면 얘는 양수 점수냐 거기에 따라서 나눠질 거고 얘도 B가 이제 양수 점수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A, B의 부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단수를 알 수는 없네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약간 구조가 이것만 가지고는 바로 안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일단 진행해봐야 하니까. 극소값. 이 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예측해야 되는 문제가 되나 보네.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데? 쟤는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 그래프지? 네.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지?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0에서 끊어진단 말이야. 근데 0을 넣으면 어디야? 0을 넣으면 다. 함수값이 0 아니니? 네. 보니까 0,0을 지나 둘 다. 네. 맞지? 둘 다 0,0을 지나. 그리고 보니까 요거 x로 묶이잖아. 맞지? 네. 그럼 x로 만약에 x로 묶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x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x제곱 얘는 플러스 3ax 얘는 플러스 3b가 되겠지. 맞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있는 게 있지. 이게 근이 3개냐 2개냐 1개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잖아. 아, 맞지? 그래프를 그리긴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였었는데. A, B가 만약에 둘 다 0이면 어떤 일이 발생해? A, B가 둘 다 0이면 얘는 그냥 쭉 내려가는 감소함수 3참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0이면 세제곱이니까 얘가 변곡점이니까 이게 그냥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얘는 저게 그러니까 0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0일 때 저렇게. 얘는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게 A, B가 다 0이면 아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게 이차함수처럼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지. 근데 저기서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하나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려 샘플로 잡아보는 거지. 근데 이렇게 그리면 마이너스에서 지금 감소하고 마이너스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증가한다 했으니까 이 그림이
극소값이란 말은 안 했어. 그러니까 그냥 감소하고 증가한다 했으니까 저기서 내려오다가 올라가니까 극소 아니, 근데 그렇지 저기 극소값이 되는 거지. 연결돼 있으니까. 프라임이 0은 안 되지만 연결됐으니까 극소값을 해도 돼. 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AB가 다 0이 되는 일은 발생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유추를 하기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에서 즉 얘가 그래프가 즉 얘는 어차피 내려가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갔다고 보자고. 그러면 근데 안 그렇게 되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보는 거야 샘플로. 그럼 얘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연결되면 이거는 극소값이 될 수가 없잖아, 맞지? 아니, 그런데 네. 만약에 오른쪽 그래프가 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이 부분이 잘려지면 어떻게 될래? 그러면 극소값 될 수 있니 없니? 어차피 3차함수 증가함수 그래프잖아. 어디서 그려지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어. 그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는 무조건 감소만 해야 되는. 아 여기서는 감소한다 했으니까 네. 아 그래 이 모양은 여기 이 모양은 그래서 잘못됐다. 제가 고민했던 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유추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래프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래프는 얘가 즉 이런 식으로 감소만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는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고 일종의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이 오른쪽에서는 증가만 한다 했으니까 그럼 그래프가 될 수 있으면 요렇게 그려지다가 증가만 한다니까 이렇게 서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 이제 얘는 감소만 하고 얘는 증가만 하고 얘가 극소값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얘가 첫 번째 그래프 1번이라고 얘가 2번이 이런 식이 될 때 가능한 거지.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증가를 할 때. 그 0보다 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있네. 왜 문제가 되는 게 있지? Y값 지금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면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면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Y값을 바꿔야 해요. 이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누구의 그래프만 그려져야 돼? 이 그래프만 그려져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 AB가 약간 이제 좀 좁혀지는 거야, 범위가.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는 오른쪽에서만 그려지잖아. 그럼 우리는 이 왼쪽에서는 이 그래프만 다뤄야 되는데 3차원수 그래프는 딱 세 가지 있거든. 0이 되면서 내려오는 거, 0이 안 되면서 내려오는 거,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펌핑하는 거. 판별식 맞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는 삼중근을 가지는 거. 얘는 아예 도함수가 0보다 항상 작은 거. 맞지? 감소함수인 거. 얘 무조건 감소함수인 거. 얘는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얘는 도함수가 두 개의 근을 가지는 거. 맞지? 판별식으로 하는 거잖아, 이것도 결국.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기서 감소하고 했는데, 그래프가 감소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가 나타나려면, 지금 마이너스 본트 마이너스 끝에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얘는, 이까지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맞아야 돼, 맞지? 증가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극소값을 가지는 게 맞는 이유가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생기면 안 되겠지,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죠. 지금 얘가 이렇게 내려왔잖아. 그 다음 계속 더 내려가야 되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올라오면 안 되니까. 이 자체의 Y값을 일단 내려버리죠. 뭐 자체 활값을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너무 그림이 너무 위쪽에 있어가지고 아 그래프가 위에 있다고? 네. 얘가 그렇게 많이 위에 있어? 그럼 많이 얘는 0,0을 지나야 되는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는 아니,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음. 0,0을 지날 때 어. 이제 위로 올라갈 때 0,0을 지나고 하면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지금 일단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꺾어서 올라가야 되잖아, 맞지? 네. 꺾어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잠깐만 얘는 0에서부터 그려지는데 어떻게 꺾어서 올라갈 수가 있지? 여기서 꺾어서 올라가야 되잖아. 저기가 아니면은 여기가 올라가려면 이 구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맞지? 거기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극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쟤를 일단 올라가야 되네. 낮춰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음. 그래프를 낮춰야 되는 이유가 저기 올라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까지 감소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가도 관계없네. 지금 전체 다 감소하는 줄 알았어. 여기서 올라갔고 맞지? 네.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극대값은 어디서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하니까 내려오면 안 되잖아. 네. 그럼 얘가 가다가 맥시멈 극대값까지만 갈 수 있네. 네. 여기까지는. 네. 맞지? 근데 그게 이제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네, 왜냐면은 저기서 0을 넣으면 다 0이. 0을 넣으면 함수값이 다 0이니까 네. 그래서 저 그래프 0,0을 자체가 되니까 내려가야 된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 말이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 자체를 내리면 되겠네. 그럼 이걸 쭉 네. 내리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었다가 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0이 돼서 이제 최대한 꺾기 전 극대값이 맥시멈 될 수 있는 값이고 여기서 이제 원래 함수가 지금 이거잖아, 맞지? 네. 이 뒤로는 또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다른 함수잖아요. 맞지? 함수가 바뀌었지, 맞지? 네. 그럼 증가하니까 이렇게 얘는 그래프가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요 구간만 있어야 되네. 그것도 있긴 한데 맞지? 아니면은 그 전체가 다 그냥. 아예 그냥 증가하는 함수가 돼버리든가. 네. 지금 여기서 될 수 있는 거는 전체가 다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든가 아니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접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턴하는 이런 식으로 함수 그려지든가. 네. 또 아니면은 맞지? 한 가지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성이 이게 그래프 중간에- 따지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또 중간에 멈췄다가 이렇게. 그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네. 이렇게 올라가는, 맞지? 이런 것들. 그럼 그래프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 다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은 했거든요. 어. 근데 그걸 표현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 그래프를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가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증가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결국은 이게 결국은 판별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일단은 한 개의 실근을 가지고 그 다음 여기서 만나야 되잖아, 맞지? 아니 무조건 이게 그 도함수 값이 그러면은 0보다 커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0보다 커야 된다. 아니 도함수 값은 이 함수에 증가 함수를 나타내잖아. 도함수는 이게 도함수야. 이게 도함수야. 기울기가. 네.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하나가 나타나. 그리고 여기서 양수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요 점이 이제 그 값이 될 뻔한 점이면 여기서 0이 되는 값이 하나 더 나타날 수 있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도함수가 이제 0이어야 그 플러스여야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s의 도함수는 0이 돼야 돼 무조건. 근데 그건 알죠. 맞지? 이건 0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도함수는 양수여야 돼. 네. 부호를 체크해서 어떤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도함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되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이거 못 풀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럼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프를 이렇게 개형을 파악해서 풀이 자체가 길 걸리고 여기 풀이 어디 있니 너? 네. 여기 띄워볼게 그냥. 풀을 띄우면 되지 뭐. 중간에 하나 엄청 중간에 끼는 거 같아요. 아이고야. 일단은 쌍둥이 회차 이런. 23년 9월 정답 이거를 읽기 모드로 열기. 읽기 모드로 여기 어디 있어? 네, 아래요. 저 위쪽이에요. 읽기 이런 모드로 멜려? 열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거는? 몰라요? 저도 안 써봤어요. 그냥 다른 입으로 저장하면 되지 뭐. 한번이 어딨니? 박씨.
그냥 다운로드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야 이거? 오, 뭐 이렇게 나와? 다운로드 했더니 뭐래? 이거 뭘 눌러야 돼? 뭘 그냥 다운로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거를 아 그럼 왜냐면 그냥 그 문제 클릭만 하면은 문제- 다운로드 되는 거니까 지금. 문제 자체가 지워지니까 아 그래요? 기존에 있던 게 닫혀버리니까. 아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아까 몇 번이었니? 13이요. 봐, 필이 봐. 그 글자도 막 하게 좁게가지고 풀고 있잖아. 네, 그리고 아래 끝나지가 않았어요. 끝났어 이제. 끝나긴 끝났어. 끝났는데 뭔가 결국은 이제 이게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연속성으로 어떤 관계식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함수를 구해서 이 방정식이 실근을 이제 몇 개 가져야 되는지 가지고 또 구해내고 그거를 또 이 함수가 또 증가하니까 A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또 판별식을 또 경우를 나눠서 써야 되고 이 구조를 다 이해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이게. 어려운. 얘가 그 준킬러. 아예 쉬운 건 아니고 이게 한 준킬러 정도 되는 문제야 이런 형태가. 그래프를 파악해서 그거를 가지고 또 판별식을 써야 되고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경우를 또 놔야 되고. 어쩐지 근데 뭐 이거는- 풀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 문제가 이상하다. 쉬운 듯한데도 좀 어려운 거야 이 유형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런 거 하나 매달리면 다른 거 쉬운 거를 풀기 때문에 지금은 패스하자. 네가 70점을 나중에 넘어가서 80점을 목표로 할 때 그때 이제 풀어보고 얘는 아니면 운으로 가지. 뭐 찍어서 맞추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저번에 이거 운으로 어. 갔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했다시피 그 노가다 뛰면서 이렇게 경우를 나누면서 풀면 되는데 얘는 지금 풀이가 왜 이렇게 작아?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생각했어요. 2n인 경우 24. 그러니까 이 새끼는 딱 지가 2n, 2n 빼기를 딱 답 나오는 경우만 샜네.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해서 안 되는 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 안 했잖아 얘는 지금. 그러니까 저거 13분 원래 어? 이겼다는 거잖아요, 저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딱 이것만 해서 답이 나오지 어떻게 알아? 안 나오는 놈도 있었는데 하다 보면 K가 분수로 나오는 것도 있었고 맞지? 그걸 어떻게 알고 지가 답이 지가 해설이니까 출제자니까 아는 거지 그거는. 푸른 애들이 그걸 다 어떻게 다 알아 검증하지 않고. 2n-1. 응? 그러니까 2n인 경우 2n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3학 갈 때 2n이 짝수가 나누면 n인데 n이 짝수 나올 수에 따라서 또 위의 식을 쓸지 아래 식을 쓸지 달라지잖아. 그렇게 경우가 나눠지니까 네 가지로 나눠지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은. 그 2분의 a3 이러면서. 응?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만약 a3가 홀수면 어떡할래? 그럼 a4는 자연수가 아닌데. 모든 항이 자연수를 했는데. 그럼 쥐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거를? A3가 만약에 홀수면 그럼 진행할 수가 없잖아. 이게 지금 알고리즘으로 보면 이게 오류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경우를 제대로 안 하고 설정 안 하고 가는 거 있으니까 지가 답을 아는 상태니까 답이 되는 것만 딱딱딱 적어놨으니까 이런 거지. 평소에 전데요. 저 13분 그럼 더 길다는 거죠. 그리고 11번은 얘는 풀이가 지금 절대값으로 푸는데 이럴 필요 없지. 아까 우리 절대값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아니 거리를 구할 때는 안 나왔잖아. 버리고 할 때 나왔어요. 아니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안 나왔어. 왜냐면 오른쪽으로 간 놈이 오른쪽에 있었고 왼쪽에서는 따라오는 놈이기 때문에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었어. 그래서 S1에서 S2를 빼니까 그냥 3이었어. 네. 그때는 절대값 안 나왔어. 네. T 구하는 거야. 네. T 구할 때는 절대값 구할 필요 없어. 그냥 T2 그냥 나왔어. T를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 구할 때? 거리 구할 때 절대값으로 적분할 때 나온 거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거리가 이미 큰 놈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절대값으로 구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야. 이게 경우가 또 나눠지면 귀찮아지거든. 풀이를 두 번 해야 되니까. 얘는 또 풀이를 길게 해주고. 얘는 풀이가 지금 안 길어도 되는데 얘는 길어졌고 쟤는 짧으면 맞지? 안 되는데 짧아졌고. 쟤는 짧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거는 수열 문제는 너무 짧게 줬고 그 13번은 모르겠고 그냥 13번은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해설만 가지고는 애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원래 그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림도 있어야 돼. 이 풀이가 한 장 가득 있어야 돼. 다 그러니까. 글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상세하게 일을 하려면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게 자세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이해하기 힘들어 이거. 이 상태 이거 뭔지 알고 이막 절대값 갑자기 쓰고 있고 판매 쓰고 있고 원래 그래. 모의고사에서는 그림도 같이 구해주지 않아요 원래. 이거는 이제 평가원 EBS 풀이를 보면 그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쌍둥이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 회사에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볼 때는 AI 넣어서 돌린 거 아니야? 이번에도 뭐 우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풀이를 줄일 수는 아, 있고 그래도 있긴 했네요 아까 지금 어? 이게 뭐
그냥 뭐 시사보는 그래프가 또 있네요. 아, 그래프 있는 문제도 있지. 그래서 오늘 풀었던 거 3개의 유형은 네가 집에서 반복해. 네. 반복하고 쌍둥이 2 줄 테니까 3개의 유형 이제 반복한 다음에 쌍둥이 2를 풀어. 그러면 쌍둥이 2에서는 그거 3개의 유형 도전해서 맞추면 어떻게 되니? 점수가 12점 올라가겠지. 그러면 한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까지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겠지? 네. 응? 그럼 쌍둥이 이용 2랑 어. 또 다음 회차. 아, 4회차를 달라고 또? 네.